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최정입니다. 네. 장마철이죠.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이어트 하기가 좀 힘든 시기가 되죠. 운동하기도 애매하고 활동량이 많이 줄게 되는데 좀 칼로리 소비가 덜하게 되죠. 이럴수록 이제 집에서 홈트라든가 맨손 운동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살을 뺄 때 좀 힘든 게 이제 지방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지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방은 무조건 안 좋은 음식인지 일단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고 배가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실상은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튀김 음식이 좋진 않은데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좋은 지방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만감도 생기고 이 지방이 하는 역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재생도 하고 지방이 또 지방을 녹이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살이 오히려 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방이 이제 기피해야 되는 음식이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1960년대에 한 학자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먹지 말자. 그래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 지방이 굉장히 안 좋은 음식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심해지죠. 근데 지방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을 오히려 안 먹었더니 살이 더 찌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근데 인식한 걸 잘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은 나쁘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거를 이제 잘 따져야 되는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지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지방 구조, 화학적 구조죠. 그래서 지방은 보시면 이제 다리가 아주 많은 진해 같이 생겼습니다. 화학 구조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라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근데 글리세롤은 이제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하진 않기 때문에 지방산만 먼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리세롤은 빼고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없으면 포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중결합은 이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죠. 여기도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포화라고 하고 포화는 아주 쭉 똑바르게 이제 이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은 구조죠.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대부분 이렇게 진해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등이 굽은 것처럼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불포화는 구부러져 있고 포화는 똑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 때문에 구부러지게 됩니다.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화와 불포화를 이제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포화는 이제 구부러진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부러진 모양은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쌓이지가 않으니까 밀도가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주로 액체로 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포화 지방은 주로 고체로 지금 존재하겠죠. 차곡차곡 잘 쌓이니까. 근데 이중결합이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지방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기름이 이제 트랜스 지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해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분해가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몸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특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불포화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트랜스 지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또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지방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궁금하신 게 있었죠. 오메가3 이런 거, 오메가6. 오메가3는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 붙였을까? 이런 거를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부러지는 그 탄소와 탄소 간의 그 결합, 특히 이중 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지방산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뭐 델타, 입실론 이렇게 쭉 나가는데 탄소 위치, 결합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를 붙입니다. 오메가는 아시겠지만 그리스 알파벳 중에 제일 끝이죠. 그래서 지방산 제일 끝에서 세 번째가 탄소 결합, 이중 결합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 3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메가는 제일 끝인데 끝에서 세 번째에 이중 결합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 3. 그럼 여섯 번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6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소 이중 결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중 결합이 없는 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오메가가 안 붙죠. 요건 올레익 액시드라고 해서 이 오메가 끝에서부터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에 그 이중 결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9 이렇게 되고요. 리놀레익 액시드는 끝에서부터 여섯 번째에 이중 결합 탄소 이중 결합이 있으니까 오메가 6 이렇게 되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메가 3는 알파 리놀렉 액시드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걸 오메가 3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결합의 위치가 끝에서부터 몇 번째 있느냐 이걸 갖다가 숫자로 나타낸 게 그 지방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메가 3는 끝에서부터 세 번째에 탄소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메가3는 이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어떤 게 많냐면 참치나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고, 들기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6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식물성 기름인데요. 참기름, 포도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제 넣어서 이제 튀겨 먹는 식용유에 주로 많이 있고요. 오메가9은 올리브유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은 오메가3나 오메가9 같은 것들이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먹게 되면 포만감도 들고 몸에서도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포화가 좋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음식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산의 사슬 길이에 따라서도 포화지방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뷰테르부터 시작해서 세르틴까지 해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지방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짧으면 단쇄, 중간 정도는 중쇄, 길면은 장쇄 지방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중쇄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어떤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 중쇄 지방산에 속합니다. 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의 어떤 화학 구조를 알아봤고 오메가3는 어떻게 이름이 붙였는지 이런 걸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건 뭐라고요?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좋은 기름과 지방은 가급적 불포화일수록 좋은 거고 이중 결합이 많은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길거나 구조가 아주 단단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일직선 구조가 변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들은 대부분 식물성 오메가3 아니면 오메가9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기름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몸에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나 포화지방산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동물성 기름들이 대부분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곰탕을 끓이거나 뭐 돼지 그 삼겹살을 이제 굽고 나서 이제 상온에 식히면 하얗게 뜨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화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구조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름들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고 해야지만이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요. 올리브유 같은 거는 아주 좋으니까 자주 매일 섭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기름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몸 밖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이어트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방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지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기름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우리 몸에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만 그래도 운동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이어트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